안녕하세요. 독서하고 생각을 말하는 독설입니다. 오늘의 책은 30평 아파트 대신 1000평 땅 주인이 된 엄마입니다. 저자는 박보혜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페이지. 희망이 삶의 전부. 희망은 대물림 되는 것. 사람은 음식 없이는 40일, 물 없이는 4일을, 공기 없이는 4분만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단 4초도 살 수 없다. 희망은 사람들에게 힘듦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를 행복과 기대감으로 부풀게 한다. 매일 읽는 맥스웰 리더십, 존 맥스웰. 여기서 제 생각은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희망이 없다면 오늘과 미래를 살아갈 즐거움과 행복의 에너지가 전혀 나지 않겠죠. 앞으로 더 잘되고 더 성장하고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죠. 다음 29페이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 여러분이 어떤 부동산에 관심이 있든 간에 땅은 가장 먼저 공부해야 할 부동산의 원석, 재료이다. 특히 돈이 없다면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땅이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투자로 남들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땅으로도 해낼 수 있다는 말에 희망이 생기죠. 만약에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남들 하는 아파트에만 기웃기웃했을 것이죠. 독서를 통해 지평을 늘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희망이 하나둘 생기는 것이죠. 희망이 생긴다는 것은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뜻이죠. 끊임없는 독서를 통해 나를 성장시켜야겠죠. 어쩌면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 37페이지. 4차 국토종합계획 2000년부터 2020년은 9%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늘 선진국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균 10% 수준인 선진국의 도시적 용지 비율, 일본은 7%, 영국은 13%입니다. 용지 비율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의 국토 개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땅 투자의 기회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선진국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도시적 용지 비율이 비쌈을 알 수 있어요.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할 토지는 개발되는 땅이죠. 도시적 용지 비율이 일본이 7%, 영국이 13%인데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하다고 한다면 무한정 도시 용지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위한 개발 토지가 많아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죠. 자, 87페이지.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뼛속까지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생각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생각 없이 남들이 누구나 하는 것들만 따라하려는 가난한 습관을 가졌습니다. 이런 습관이 비단 부동산 투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에도 이런 습관이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너도 나도 보내는 학원, 남들이 좋다고 하는 학원에 아이를 등 떠밀듯이 보냅니다. 어떤 아이로 키울까라는 고민 없이 그저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만 따라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학원 강사 월급과 전기세 내주러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나의 미래와 함께 내 아이의 미래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은 화려한 스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대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생각해보면 쓰레기 같은 집에서 보수적으로 남들 따라하는 교육을 받고 자란 제가 생각하는 능력이 제대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바로 갈등이 시작되었죠. 매사에 수동적이었기에 지혜롭게 결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죠. 스스로 판단하고 지혜롭게 실행하는 능력, 이것의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던 것이죠. 사회생활 전에 수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저로서는 그런 것이 여전히 어색할 뿐이었죠. 이미 내 몸 하드웨어에 그런 생각 소프트웨어가 습관화된 것이죠. 즉 남들은 윈도우 10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만 윈도우 95가 설치된 것이죠. 가족은 독서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고 제가 무언가를 시도를 하려고 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했죠. 오직 아버지만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해보라는 조언을 주셨죠. 키워주신 것만으로 감사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주체적인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은 전혀 없었죠. 대기업 가서 직장 생활하며 꾸준히 월급 받는 게 최고. 사업은 무조건 망한다. 삶은 힘들다. 세상은 어려움투성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등등. 부정적인 생각을 가르친 어머니의 강압적이고 주입적인 교육에 참 치가 떨리죠. 그래도 희망은 있죠. 윈도우 95가 어떻게 윈도우 10이 됐느냐죠? 누군가 그렇게 깔아주지 못했지만 AI 스스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 방법은 독서와 글쓰기죠. 그것만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체적인 삶으로 삶의 바운더리를 늘려가야겠죠. 독서와 글쓰기로 지식과 지혜를 꾸준히 축적하여 더욱더 주체적인 삶을 살고 지혜롭게 실행하는 능력을 갈고 닦아야겠죠. 따지고 보면 저는 어머니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전혀 교육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계속 가난한 거죠.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겠죠. 전 반드시 1천억 원 부를 45세까지 이룰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요즘 계속 소설 데미안이 생각이 납니다. 30살이 넘었는데 이제야 독서와 글쓰기로 조금씩 아래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것 같죠. 아래서 깨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96에서 97페이지. 땅 투자에 대한 두려움 제거가 우선입니다. 그런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내가 극복 가능한 두려움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과 관련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믿을 사람이 없어. 무조건 조심해야 해. 이런 생각만 하는 분들은 평생 지금처럼 살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건데 아무도 못 믿으면 어찌 살겠어요.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나 없습니다. 남다르게 살고 싶다면 남과 다른 생각부터 해야 합니다. 필자는 남들 반응이 좋은 것은 일단 의심합니다.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죠. 어떤 현상이 있으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소액으로 땅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획부동산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땅 투자를 하려면 기획부동산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심지어 부동산 사장님들도 정보를 얻고자 기획부동산의 스파이로 잠입하거나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땅을 매입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봐옵니다. 지금은 땅 투자 시에 기획부동산들이 가진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땅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종잣돈이 많지 않은 분들이라면 기획부동산의 존재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기획부동산을 고를 줄 아는 안목을 키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기획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피하는 게 맞죠. 다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원리를 알고 해당 기획부동산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 등에만 얽매여 생각하기보다는 입지를 가장 먼저 따져보는 습관을 들여야 좋은 땅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180페이지. 좋은 땅의 기준. 신설 IC가 개통하는 곳, 신규 철도 역사가 개통하는 곳, 새로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곳, 신도시가 들어서는 곳. 여기서 제 생각은요. 아파트 투자도 그랬지만 땅도 마찬가지로 입지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용도에만 얽매여 생각하지 말자. 개발 제한 구역이라도 개발이 된다면 용도 변경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음을 배웠죠. 그리고 입지의 가치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느냐이죠.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